네, 보신 것처럼 총선 이후 시작된 정부 여당의 본격적인 인적 쇄신 움직임, 그리고 22대 국회 개원을 한 달여 앞두고 이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 역시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충청 정치권의 역할은 어떨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재대 행정학과 최우택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통합의 정치를 이끄는데 미력이나마 잘 보좌 하겠다. 예, 여소야대 국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말입니다. 자, 이 총선 패배 이후에 영수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이 윤 대통령의 임명 그리고 앞으로의 협치 가능성에서 어떤 역할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진석 카드 말고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카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5선의 의원이기도 하고요. 또 이분이 이제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네. 또 사람 만나고 또 조율하고 또 얘기 듣고 하는 것들을 좀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런 또 차원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그 당내에 주요 요직을 다 경험을 하신 분이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역할도 하셨고요. 또 21대에는 전후반기에 국회 부의장직 역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시절에는 이제 원내대표 역할도 하셨던 이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험을 높이 사서 대통령께서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고요. 또 어찌 보면 이제 지난 22대 총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충청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유리한 쪽으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는데 아마 저 같으면 충청 지역이 좀 미워서라도 임명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아마 탕평 차원에서 좀 임명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바로 영수회담이 이루어질 텐데 어찌 보면 비서실장으로서 첫 지금 데뷔를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앞으로의 일도 잘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야당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다가 지금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또 야당에서 뭐 상당히 지금 벼르고 있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잘 치르지 못한다면 네.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을 것 같아서 지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돌아선 충청의 민심을 우리 윤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렇게 관심 기울이고, 예, 거기에 귀 기울이겠다 이런 표현이 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미운 사람 뭐 떡 하나 더 준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본인이 이제 충청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또 성적표를 받아 보니까 본인 마음하고 다른 또 투표 행위를 보이는 이 충청 지역에 어찌 보면 지금 떡 하나 더 주는 입장에서 아마 비서실장을 내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이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대통령실을 총관할하는 입장뿐만 아니라 모든 그 국무위원들을 총관할하는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지역 입장에서 보면은 지역의 현안 문제라든지 또 국책 사업 이런 것들에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데에 좀 의미를 네.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떡 하나를 더 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라도 더 챙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우리 충청 지역에는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 박범계, 조승래, 강훈식, 어기구 그리고 성일종, 김종민 의원까지 모두 6명입니다. 자,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요.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맡을 가능성 혹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5월 30일 날 국회가 개원이 되면 이제 아마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원구성을 놓고서 이제 상당히 각축전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제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네. 또 운영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이건데요. 사실 이제 이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2당에서 맡는 것이 이제 그동안의 관례였고, 네. 또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또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맡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어요. 그러나 이제
175석을 얻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것까지도 이번에는 이제 다 두 개 다 가져가겠다는 가져가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원을 하더라도 그것이 그 완만하게 아마 원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6분의 이제 삼선 이상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이분들이 다 운영위원장 또 뭐 각 중요한 그 상임위원장을 한 자리씩 좀 차지했으면 좋겠지만 또 뭐 충청 지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두 개의 상임위원장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꼭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국회 소위 말하는 다수당의 원내대표예요. 네.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에도 우리 지역에 이제 박범계 의원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아마 상임위원장 배분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렇지만 지금 이제 돌아가는 모양새를 봤을 때는 뭐 박찬대 최고위원이라든지 김민석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세게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과연 박범계 의원이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원내대표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5선 이상의 중진은 지금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현안을 챙기기가 아무래도 힘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저희가 이렇게 좀 차급을 좀 높이려면은 우리 충청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이제 똘똘 뭉쳐야죠. 지금 이제 우리 충청권의 현안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제 세종이죠. 그래서 국회를 이제 완전하게 이전하는 문제, 또 전국적으로는 행정 수도를 완성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충남과 대전이 지금 이제 혁신 도시로 지정은 되었지만 기관들이 지금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거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서산공항이라든지 또 대전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 이전 문제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제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은 민주당의 의원님들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지자체장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임명된 정진석 비서실장이 사실 이제 지역 문제를 가지고서 저는 정례적으로 좀 미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팅을 통해서 그동안 충청 지역이 소외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지역에 좀 막혔던 부분을 확 뚫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충청 지역에 해야 될 현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22대 이 우리 충청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참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